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 원. 자, 오늘 이제 9월 모의평가 분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여정이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평가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치른 모의고사 9월 모의평가를 함께 봤고요.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지만 또 특이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9월 모의평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분석쇼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경영분석쇼는 여러분들 꼭 시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분석쇼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좀 구석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리밍으로 많이 하거든요. 스트리밍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수업이 중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분석쇼 이제 함께 하도록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차례부터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구평의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구평의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구평의 좀 유형,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은 뭐가 있는지, 또 영역별 특징, 또 파이널 학습 계획, 또 파이널 예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평을 이제 보고 나서의 좀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6평에 비해서 그다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등급 컷은 조금 예상 등급 컷은 낮게 나오긴 했는데 보통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6평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난이도인데, 이제 과연 수능은 어떤 난이도로 나올 것인가, 이거를 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특별한 유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뭐 또 새로운 유형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뭐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언매 화작이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 EBS에 나온 예상 등급 컷으로는 5점 정도 좀 등급 컷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유의미한 이거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언매를 하는 친구들, 특히 언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 언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화작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겠죠. 요 정도 차이라고 하면 사실은 만약에 내가 같은 등급에서 좀 불리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지금까지도 어려워하는 친구면 화작으로의 전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학 비연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연계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눌 거고, 독서가 연계가 강화가 됐습니다. 세 지문이 다 연계가 됐고, 두 지문은 내용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계 학습을 과연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신유형들, 특히 이제 화작에서랑 독서 7번이 그랬거든요. 화작과 독서 7번이 이런 유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들은 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런 게 있었다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평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평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경향, 예상 등급까지 이렇게 볼 건데, 구평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경향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독서는 일단은 첫 번째 체크해 볼 요인은 지문의 길이는 그닥 길지 않았다. 지문의 길이는 그닥 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았으니까 뭐 읽는데 편안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한 문단의 집적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문단 안에 뭐 두세 개 정도의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4개, 5개까지도 나오는 다수의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끊어푸는 경향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가능지문, 가나지문 말고요. 가능지문과 불가능지문, 즉 10에서 13, 14에서 17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전체적인 경향성은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계속 이렇게 비슷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문항, 첫 번째 문항으로 나오는 그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거하고, 추론 문항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을 했어요. 단수 추론이 이번에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단수 추론에서 이유를 물어보는 문항이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6번하고 12번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 좀 어려웠고요. 보기 문항은 13번 계산하는 문제죠. 그 유류분 에 관해서 계산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 8번과 16번은 뭐 16번이 전통적으로 좀 어려웠죠. 근데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문의 경향은 집적도가 높아졌다는 거. 하지만 경향성 자체는 유지가 되어 있고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 정보하고 기본 문항하고 추론 문항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그 다음에 보기 문항은 좀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보기 문항은 그동안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중하 정도의 난이도인데 이번에 아주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그래서
패턴적인 작품, 지난 6평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패턴적인 패턴에 속하는 작품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 비연계는 보기를 충실히 읽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작품으로 출제가 돼 있고요. 생소하긴 하지만 현대소설은 계속해서 비연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평에도 그랬죠. 고전시가에서도 이제 비연계 출제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색 있는 문항은 없었고요. 문항의 난이도는 계속 평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항 난이도는. 자, 그 다음에 화작. 뭐 어렵지 않았어요. 화작 융합이 이제 문제였는데 2019학년도 수능과 같은 화법을 기준으로 한 고쳐쓰기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화작 엄매풀이를 올릴 건데 그때 좀 주목해서 화작 융합은 수업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1, 42번도 마찬가지로 항상 화작 융합의 42번은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대비를 좀 마음의 대비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엄매입니다. 언어는 함정 문제가 있었어요. 37번 문제였죠. 선어말 어미와 관련해서 이 함정 문제를 늘 조심해야 되고, 매체는 역시 좀 평이한 문제 구성을 보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뭐 문제 유형도 딱히 그전보다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역시 독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예상 등급컷 이제 9월 1일 23시 현재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잘못 표시됐네요. 이거 87점입니다. 83점이군요. 87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화작과 엄매가 좀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작과 엄매가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 그렇지? 이런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수능 때는 보통 이게 막 뭐 평이할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2, 3점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좀 많이 났다는 거는 그만큼 엄매를 하는 친구들이 예년과 다르게 좀 중위권 친구들도 엄매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등급컷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위권은 뭐 걱정이 안 돼요.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오히려 좋죠. 등급컷이 이게 낮아지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화작을 풀던 엄매를 풀던 등급이 잘 나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진짜 좋은 게, 만약에 이런 격차가 나버리게 되면 실제로 등급을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엄매가. 근데 중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언어를 하는 것보다는 화작을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등급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고평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고평의 유형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제 새로운 유형이나 좀 주목해 봐야 될 유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대부분 기존의 경향들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난이도만 뭐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했는데, 일단은 5번이나 10번의 세부 정보, 이게 원래 이제 비유형이지 않습니까? 세부 정보가 비유형인데, 지문의 앞부분에 이제 정보를 몰아놓고, 그러니까 이 5번이나 10번이 이제 첫 번째 문제야. 가나 지문의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지문, 우리 이제 유류분, 그 법과 제도 지문의 첫 번째 문제인데, 이 세부 정보 유형들이 앞부분에 정보를 몰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좀 위치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키워드들만 잘 찾아도, 앞이냐 뒤냐 이렇게 나눠서 키워드들만 잘 찾아도 여러분들이 답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정보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선지들이 단순히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선지들이 이해력을 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몰려 있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내가 이제 역시 선지의 키워드들을 봐야겠죠. 이렇게 선지의 키워드들을 역시 봐야겠지만, 이게 1, 2문단에 몰려 있는지, 몰려 있을 때는 선지가 바뀔 수가 있다, 내용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해를 해서 이게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문의 일부를 좀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거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단수 추론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가나 지문에 나왔던 단수 추론 문제 6번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유 찾는 건 그냥 문맥 보고 문장 만들어 가라고 그랬죠. 문장 만들어 가면 되는데 12번은 단순히 그 작업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 좀 풀기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또 나올지는 좀 고민인데, 이번에 좀 원래 단수 추론 그 이유를 묻는 게 뭐 한 문제만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두 문제나 나왔어요. 이번에 특이하게 이게 이제 두 문제나 출제가 되다 보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풀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기존의 방식으로도 풀리긴 풀립니다.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설명은 하겠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방식으로도 풀긴 풀려요.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 문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41번 빈칸 추로는 그간은 조건에 맞는 표현,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빈칸에 맞는 걸 집어넣으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마치 독서처럼 문맥을 고려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42번도 이게 고쳐쓰기. 이거는 그 전에 이제 2019학년도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 가의 작문을 주고 나의 화법을 줘서 화법에서 논의한 내용을 고쳐쓰기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게 2019학년도 수능에 나오고 지금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화작 융합에서는 좀 변수가 많다. 특히 41번, 42번 문제는 좀 안 봐왔던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작 융합에서 나오는 그런 지문의 형태도 어차피 뭐 합법과 작문이 나오긴 하지만 좀 독특한 걸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화작 융합 쪽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유형을 좀 봤어요.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평의 영역별 좀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은 지문과 문제 유형은 뭐 거의 똑같이 뭐 유평처럼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 유형이 없었습니다. 뭐 나오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뭐 이론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좀 나오던 것들만 나왔어요. 문제 유형 역시 뭐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문제 유형 역시 뭐 전혀 새로운 게 전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연계 출제율은 굉장히 좀 6평과 좀 비슷하다. 비연계 출제율은. 그래서 이 비연계 출제율이 지금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수능에도 이러한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연계도 연계지만 비연계도 대비를 잘 해야겠죠? 선제 난이도 뭐 전혀 높은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6평보다도 선지는 잘 만들었습니다. 자, EBS 연계화 패턴, 비연계의 비중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대소설과 고전시가에서 비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대부분 패턴적 작품들이 6평과 9평에서 출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기라든가 작품을 감상할 때 내가 배웠던 패턴들 그대로 그 특징들을 적용해보면 작품을 감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 뭐 자연친화라든지 우리가 뭐 시가문학에서 유교적 관념이라든지 그치? 유교적 관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또 고전산문에서 뭐 영혼 군담 소설이라든지 애정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패턴을 알아두면 확실히 좀 도움을 받아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는 아까 평이했다고 말씀드렸고 비연계 작품도 뭐 체인눈의 작품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캐럴의 같은 경우도 생소했지만 역시 난이도는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은 연계 작품 학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또 단순히 연계 학습이라는 게 그냥 작품을 달달달달 외운다 보다 그런 어떤 패턴의 특성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계와 패턴을 잡는 것이 비연계도 잡는 방법이에요. 왜? 비연계가 패턴적인 작품들이 나오잖아. 그리고 보기를 얼마만큼 잘 읽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전략대로 학습 방법대로 계속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독서인데 문제는 결국 독서입니다. 이 또 골치 아파요. 문제는. 자, 그 남은 기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들의 성적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지문 유형은 없었어요. 90% 이상 봐왔던 문제 유형이고 작년 수능에 나왔던 7번 유형 이제 요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냐. 그 7번이 그러니까 가의 관점에서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결국 둘의 차이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이제 아마 한수 모의고사 풀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능 불가능 지문의 순서가 이전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10, 13, 14, 17이 그 6평에서는 과학기술 지문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14, 17에 사회 지문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대중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4, 17은 한 장 넘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14, 17에 나오는 것들이 항상 보기 문제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넘기는 불리함을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고 단수 추론 유형 아까 얘기했죠. 그 두 문항이 출제되어서 그 특히 이유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연계와 난이도 보면 연계가 강화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지문 가나 지문 그 아도르노 있잖아요. 아도르노의 대중예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지문 유류분 요거는 그 EBS의 내용을 알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어요. 물론 뒤에 내용도 수능 완성 연계기는 합니다. 웹페이지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솔직히 이전과 같이 그냥 연계만 된 거 크게 연계의 의미는 없고 요 두 개는 놀랍도록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연계 지문의 내용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문이 짧아진 대신 정보의 집적도가 상승해서
한 문단 한 문단 끊어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기본 문항과 추론 문항이 좀 어려웠다. 아까 이제 5번에서 10번이 앞에 몰려 있으면 선지를 살짝 바꿔놨거든요. 위치만 찾는 게 아니고. 보기 문항은 13번 제외하고 난이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두 문제 정도는 정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기 문제 가능합니다. 자, 대처 방안 볼게요. 연계학습.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그렇죠. 이게 구평대로 갈지도 사실은 나는 보장이 안 돼 있다고 봐. 물론 연계는 되겠지만 그전과 같이 연계를 좀 느낄 수 없는 그렇게 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일일이 독서를 찾아서 공부를 한다? 문학과 다르게?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정말 독서에 목숨을 걸어서 난 EBS에 있는 거 다 외워갈래. 아니면 더 이상 나는 공부할 독서 워크북도 다 풀고 나는 워크북도 다 풀고 뭐 다 풀었어. 할 게 없어. 그럼 그때 EBS를 하시면 되거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면 저는 설사 이렇게 구평과 같이 연계로 나온다고 해도 꼭 그 문학과 똑같이 연계를 학습을 해야 될지, 내가 풀 게 없으면 몰라도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죠? 풀 게 없으면 푸시고. 자, 집적도가 높을 때의 독해는 결과적으로 포인트를 연결짓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 세부정보 문항 같은 것들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하는 거잖아. 항상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지어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고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장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한테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택 과목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학습 계획과 발상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구평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진단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봤다? 그럼 난 1등급 나올 거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못 봤다? 수능에도 이지랄이겠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누적된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평만 가지고는 진단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평 때는 아직까지도 시험이라는 실전 상황에 대한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정말 그냥 숙제처럼 풀지 말고, 내가 이 실제 구평 풀 때랑 한수 모의고사 풀 때랑 점수가 달랐다면 실제 한수 모의고사 풀 때도 이걸 모의고사를 숙제처럼 하지 말고요, 실전을 내가 매회 연습해서 실력을 기르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좀 갭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무조건 그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누적이 되어야 돼요. 누적. 보고서 열심히 제출하세요. 누적이 되어야 나 자신도 그 보고서들을 쭉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 뭐 9평 한 번 봐갖고 6평 한 번 봐갖고 여러분 뭘 알겠어요? 모릅니다.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실전 감각을 기르고 전략을 확립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누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봐왔던 모의고사 등급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2등급에서 4등급 정도다. 이 안에서 수능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운이 좋으면 국어는 또 그날 뭐 정말 아다리가 맞아서 시간이 딱딱딱 남기 시작하면 막 무섭게 남으니까 막 시너지 효과가 나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그동안 봐왔던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뭐 5등급을 맞았다고 그래도 절대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어차피 다 완성도가 안 돼 있어요. 독서 2회 분야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다른 데서 틀려오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니까 틀려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른 데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도 수집을 하시고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어디서 좀 많이 틀리고 있고 어디서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지? 독서 2회 분야에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 2주 동안은 그거를 좀 점검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됐습니다. 진단을 하면 계획을 세워야죠. 일단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태도를 좀 바르게 만드는 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는 매일매일 꾸준히 같은 자세로.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과 나누고, 방법이 있으면 물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독서는 매일 한다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냥 포인트 연결하는 거야. 배운 거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본인만의 방법으로 하지 마. 배운 대로 일관된 방법으로 하세요. 일관된 방법. 알겠죠? 일관된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연계문학 꾸준히 학습하기. 특히 고전문학. 알겠죠? 9월에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실전풀이.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이시면 됩니다. 특별히 화작이나 엄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더 해주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자기 것으로, 이제 매주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수업 내용은 일단 주 초반에는 수업 내용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이걸 내가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지문을 그대로 선생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야. 자, 국어는요, 이제 생각과 발상, 마인드인데, 국어는 언제든지 반전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정말 반전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하락의 갭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잖아. 2등급, 3등급씩.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가 하락의 갭을 줄여야 돼요. 내가 85점 맞다가 뭐 62점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게 이 하락의 갭을 70점, 75점 이런 식으로 줄여가야 돼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국어는요, 결과 봐야 알 수 있어요. 절대 불안하지 마세요. 그냥 모의고사 몇 점 나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던 대로 계속 하세요. 항상 내가 시험장 들어가면 모의고사 풀 때 실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항상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 예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 8주 수업이 예고가 돼 있고요. 한수 모의고사 풀면서 파이널 전략 노트를 마련할 거고요. 가장 핵심은 매주 학습 계획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완해가는 작업, 또 파이널 때는 여러 가지 좀 팁들을 또 제공을 많이 할 겁니다. 팁들 제공, 전략 노트로 해서 전략 완성, 그 다음에 실전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선생님과 함께 하고 학습 계획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게 될 겁니다. 매주. 제가 그걸 이제 매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의고사 정말 실전처럼 풀고 협조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세워왔고 또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강의 안내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9평 전반적인 그 안내를 좀 그 분석 쇼를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이제 스트리밍으로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꼭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잠깐에 좀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지만 잠깐의 영상 봐주시면서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겠구나, 조금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다져갈 수 있는 용도로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번, 24번이 있어서 사실은 요거 나 먼저 해도 되겠다. 알겠지? 단독 문제가 많으니까. 원래는 근데 이게 만약에 각색 지문이었다면 가부터 해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근데 지금 이게 좀 독특하게 지금 나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 지금 나가 단독 이게 좀 특이하게 순서 짜려고 하니까 기준 보니까 나가 지금 단독 문항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 몇 문제나? 23번하고 24번, 그치? 나머지 다 읽고. 그러면 나 먼저 해도 될 것 같아. 순서 짤 때. 특이하게. 어차피 또 관계 없잖아. 연결된 것도 아닌데. 나 먼저 해볼까? 나 먼저 해도 되겠다. 그러면 감상을 두 개 나눠서 해주자고. 나와 나. 이게 더 시간이 조금 우리가 1분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그렇지? 감상의 순서 어떻게 짜면 돼? 나 가고 이 풀이 해줄 건데, 그럼 이제 순서를 짜보자고. 포진이 돼 있으니까. 일단 나를 먼저 보면 몇 번부터 건드리냐면 뭐 23, 24부터 건드리면 되죠. 23, 24부터 건드리고 21번에 나에 관련된 거. 그 다음 25번에 25 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26번에 B. 지금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많으니까. 그 다음 가는요. 근데 단독 문제 22번 22번 보고 21번에 가고 그 다음에 25번에 가. 그 전에 요거 먼저 풀어야겠구나. 26번에 A 먼저 풀어야겠구나. 그치?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해보죠. 요 접근법이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나를 감상을 해주면, 자, 어차피 씬넘버 단위로 하면 됩니다. 알겠지? 씬넘버 단위로. 짧으면 2개씩, 길면 하나. 알겠지? 씬넘버 단위로. 이제 시작. 자, 앞부분에 줄거리 있어요. 뭐 똑같습니다. 영화 봤냐 이거? 네. 내용 알겠네? 본 사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유명한 영화. 1000만 관객 이상이 든 건데 이게 나오겠어 설마? 너무 유명한. 아니 하긴 모의고사에 공동경비구역 JSA도 나온 적이 있다. 평가모의고사. 그것도 웬만하면 다 맞잖아. 공동경비구역 JSA. 그 뭐예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병헌 나오고 송강호 나오고. 뭔지 알아요. 송강호. 뭔지 알아. 엄청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그 영화. 안타깝게도 이제 끝났네. 저거 다 마셨네. 미련을 가지면 뭐예요? 끝났는데. 이건 내가 다 안타깝다. 혹시 있나 보고 뺏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뭐 상황 볼게요. 덕수는 가족들과 함께 월남하던 중 아버지 막순이와 헤어지게 돼요. 그죠? 횡단보도에서 헤어지게 되죠. 아버지와 막순이. 나중에 뭐 저거 아버지는 못 만나죠. 막순이는 나중에 만나요. 그 이상가족 뭐 찾기 그거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뭐 이거 나와갖고 우리 오빠가 당부하는 말이 있잖아.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성장한 덕수는 광부를 자원하여 독일로 가고 파독광부라고 하고 영자를 만나도 교제를 해요. 덕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광부를 자원했기 때문에 상황을 연결지으면 되죠. 여기다 그냥 바로 필기할게요. 자, 씬넘버 난 62가 짧으니까 63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63까지 일단 한번 볼게요. 짧으니까. 자, 덕수가 갇힌 갱도입니다. 덕수가 이제 갱도에 갇혔네. 덕수의 가슴에서 귀를 떼고 안 나온 목소리를 덕수야 불러. 덕수 몇 부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덕수의 눈에 확 비춰봐요. 혹시 죽었는가 싶어서. 알겠지? 지금 갇혔으니까. 그래서 불빛에 커다래지는 덕수의 눈 동무 반응을 하네요. 화면에 가졌다. 그 위로. 자, 여기 이런 건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죠. 이펙트. 그래서 오버랩까지 나옵니다. 각주에 다 있어요. 여기 각주에 이제 화면에 삽입된 음향,
부드럽게 화면을 바꿔가는 기법 보셔야죠. 5번에. 자, 덕수의 환상 장면이야. 이거 잘 보셔야지. 덕수의 집에 덕수 아버지 얼굴 나타나. 이 아버지하고는 헤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모습이 행복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아버지가 잘 돌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헤어질 때 가족들. 아버지하고 왜 헤어졌냐면 이 막순이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막순이 찾으러 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게 된 거거든. 배 타고 와가지고 해.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잘 돌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꽃분이네. 그 가게 이름이죠. 덕수모의 얼굴이 나타나. 어머니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 어머니도 잘 있고. 그래서 요 지금 환상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나가는 거죠. 어머니도 잘했으면 아직까지는. 덕수의 집 승규 얼굴이 나타나. 가족이죠. 승규. 승규는 공부를 참 잘한다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자, 인서트 장면 부산극장이고, 끝순이 얼굴이 나타나. 끝순이는 밑줄이니까 잘 보시고, 화장을 떡칠한 채 손에 비를 잡힐 때 극장에서 지지 끌려나오고. 끝순이 얘기. 그 다음에 훈남 감독이다. 막순의 얼굴. 그래서 내 동생 막순이 아직 못 찾았어. 흐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 어디다 저기 해외로 입양돼가지고, 그치, 한국말 잘 못하는, 그렇게 됐었잖아. 자, 그 다음에 강변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허밍인데 영자가 흥얼거리고 있어. 아까 영자가 교제한다고 했지. 그래서 젤로 보고 싶은 건 가족이 아니라 영자씨가 보고 싶다. 거기서 제일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신넘버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계속 환상의 장면이에요. 알겠어요? 자, 일단은 연출문항 푸실 때, 이거는 뭐 시즌4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 이제 문제풀이에다가 쓰시면 그 지금 몇 번 문제냐면 23번 문제. 요거 푸실 때 관건은 뭐냐면 영어로 제작하는 거죠. 연출문항이잖아. 그러니까 연출문항을 풀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하거든. 항상 실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은근히 꽤 높습니다. 실수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근데 연출문항 풀 때는 두 가지. 역시 앞뒤 문맥 고려해야 되는 건 밑줄의 기본이죠. 밑줄의 미덕이지. 항상 앞뒤 문맥 고려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연출은 뭐야? 눈에 화면이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화면이 연출될 것인가, 이게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화면 연출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좀 상상을 하셔야 돼. 실수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게 무대 바뀐지 무대 아닌지, 알겠지? 공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어쨌든 좀 갱도에 갇혀서 좀 이런 삶을 좀 돌아보고 있어. 그래서 영자 쪽에 햇빛 강렬히 내리치면 덕수의 눈을 때린다 해서 갱도에서 지금 빛이 쏟아져 들어오죠. 장면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몇 번 우리가 먼저 보자고 했냐면 여기 관계된 거 찾아봅시다. 23번부터 갱도에 갇힌 덕수가 위중한 상태면 지금 위중한 상태지. 그러니까 막 비춰보고 있는 거지. 달구가 맞아요. 그런 장면들 좀 떠올리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덕수가 끝순을 아끼고 있음을 드러내려면 인상을 쓰며 끝순을 끌고 가는 덕수의 모습이 담긴 화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왜냐면 여기 문맥 보시면 예쁜 여자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애정이 있잖아. 가족에 대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목소리를 해야겠지. 됐어? 1, 2번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24번 60에 63번 되죠? 달구의 바람통에 그치? 긴장을 조성하고 있잖아. 어떤 바람? 가슴에서 킬때 덕수야 덕수야 부르고 있잖아. 그치? 덕수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신넘버 62. 자, 이것도 일종의 연출이죠. 사라지는 가운데 63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게 뭐라고 아까 나온 거? 오버 랩. 오케이? 오버랩. 환상의 주체는 덕수야. 맞아. 그 다음에 3번 신넘버 63에서 덕수의 내면을 독백 형식으로 제시하여 가족에 대한 이거 이펙트 들어가 있잖아. 그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치? 가족들 잘 돌보고 있다. 아버지께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장면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신넘버 63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 덕수의 사고 시가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신넘버 63에는 덕수의 그냥 환상 장면이잖아. 지금 그치?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 정답 몇 번? 4번이 돼. 알겠지? 덕수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풀 수가 있지. 문제가 많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해가면서 순서 확실히 정해서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21번 나. 여기 관계된 것만 찾자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여기 지금 아버지 원망한 게 아버지한테 잘 돌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망 아니잖아. 됐어. 자, 관계된 것만 했고 25번에 관계된 거 있나 보자. 덕수의 집, 신넘버 64 어디에 있었어? 신넘버 63에 있지. 행복한 추억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 제거. 그 다음에 나의 영자는 아니고 덕수의 부산 사투리는 덕수에게 부산이 익숙한 거야. 그지? 자리 잡았다. 요거는 괜찮아요. 자, 요 정도만 좀 보시고 이제 나머지 넘어갑시다. 빠르게 가면 돼. 신넘버 64 이제 갱도야.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꺼먼 얼굴 하나가 한국어가 덕수야 잘보야. 뭐하러 들었는 위험하게 욕받다. 덕수부터 옮기라 많이 아프다. 안 일어난다 이거야. 살아났어. 그래서 귀국하여 덕수와 영자는 결혼하게 되고 엄마 결혼하게 됐어. 아버지와의 재회를 갈망하는 덕수는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에 가게를 유지할 돈을 벌기 위해 월남으로 이제 가요. 네? 베트남 전쟁. 베트남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광부로 가도 돈 많이 벌거든. 근데 이런 것도 이것까지 가는 이거 두 개 경험한 사람 없을 거야 당시에. 둘 중에 하나겠지. 돈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것도 경험하기 힘든 거고 이것도 경험하기 힘든 건데 너무 좀 감독이 너무 좀 과장한 게 아닌가 이 당시에 사람들. 베트남 전쟁 참전하려 하죠. 용두사공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기 부산에 가면. 1970년대의 전경입니다. 덕수와 영자인데 영자는 화난 표정이에요. 한 번은 광산이 갱과에서 밥도 못 먹고 아까 연결되는 그 장면이죠? 여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장면 알겠지? 5일을 기다렸어. 월남에 2년 기다리라고요? 여보 내는 장남이다. 자기는 누구의 역할?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하지. 근데 영자는 가장의 역할을 하길 원해. 어떻게 남편을 기다리냐. 그러니까 둘의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갈등 상황이지. 덕수와 영자. 뭐야 당신만 희생을 하냐 이거야. 누가 모를 줄 알아. 아가씨 결국은 가게 때문에 알고 있네. 영자는 의도를. 그치? 왜 가려는 건지 의도를 알고 있어. 그래서 내 팔자 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라고요. 왜 그 안에 당신 엄자하고 둘이 싸우고 있네? 자 그러면 나의 영자는 덕수를 이해하며 월남으로 가려는 덕수를 말리지 못한다. 영자는 지금 덕수를 이해를 하고 있어.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왜 당신만 왜 이해 못해요? 덕수 영자 나온 거 한번 보면 되고 나머지 볼게. 한번 볼게. 디귿 영자가 구출되어 나오는 덕수와 재회하는 장면. 뭔 소리야 이게. 바닥에 쓰러져. 이거 아까 풀었어야 되네. 난간 쪽에 영자를 바라보는 덕수 영자. 이거는 지금 환상 장면이잖아. 아직 신넘버 64를 안 넘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출되어 나오는 덕수와 재회해요? 덕수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3번이다. 이 정도 끝났어. 하나씩 이거 다 끝났고 이것도 끝났고 25번에 나하고 B 보면 되겠다. 25번에 나 안 푼 거. 영자는 덕수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현재의 공간에서 장남과 가장 역할 모두에 충실해라. 아니잖아. 가장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장남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냥 있는 대로 이해하면 돼. 26번은 끝났어. 이거는 그럼 시간이 좀 이득이지 이제? 가 안 봐도 되니까. 여기 B에서 정답 나오면 완벽한 건데. 자, B의 영자는 상대의 의중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는 거다? 가게 유지하려고 가는 거다. 알겠지? 1번 아니고. B의 영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상대를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요. 안타깝게 여기고 있죠. 왜 당신은 없냐고 하는 겁니다. B의 덕수는 과거의 생활을 통해 뭔 소리야? 3번 아니고. 덕수는
현재 상황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면 신세한다. 그치? 내 팔자가 이렇다 얘기하고 있지. 그거는 맞아. 영자는 이상적 가치를 내세운 상대로 인해 자신의 결정을 유보한다. 뭔 소리야? 없어요. 그러면 요거만 맞는지 보면 돼. 두 개만. A 빨리 보고 하도록 하자. 그럼 B도 다 했네. 자, 그럼 이제 26번 A부터 윤지경제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좀 잘 봐야죠. 이 중에서 고정 3문이니까. 아이고 치면 안 되는데. 실패. 실패만 내리죠. 자, 그 가를 감상할게요. 자, 윤지경전은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 애정소설의 일반적인 패턴은 우리가 시즌 2 7강에서 이미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연을 맺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어려움, 그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여기가 이제 잘 출제가 되는 거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이거 찾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사실 이 수능 완성에 실린 내용은 여기 이제 연성옹주하고 혼인을 시키는 게 원래는 희안군의 어떤 농간이 들어가요. 희안군이 원래는 이게 지경과 이렇게 결혼을 맺으려 하다가 집안끼리 거부를 당했거든. 알겠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약간 보복을 하는 성격입니다. 자, 상은 임금이죠. 자, 상황 파악할게요. 앞부분에 줄거리니까 상황 파악은 편합니다. 상은 임금은 지경을 연성옹주와 혼인시켜 그를 부마로 삼으려 해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근데 지경은 자신의 의리가 있잖아. 일찍이 결혼을 맺었던 최 씨의 집에 기거한다. 그러면 자, 인물 간의 관계 답해볼게. 관계부터 파악을 해보면, 자, 지금 상은 뭐 자신의 딸이겠지. 연성옹주하고, 그지? 지금 누구? 지경의 관계를 맺어주려 해요. 그래서 지경을 뭘로 삼으려 해? 부마로 삼으려 하는 거야. 근데 지경은 결과적으로 누구와 결혼을 맺는 거야? 최 씨. 여기 하면 결혼을 맺는 게 아니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최 씨. 자, 이 호칭 조심하셔야 돼. 이제 부마가 바로 지경입니다. 자, 여기 박씨라는 인물이 나와. 박씨라는 인물. 부마를 믿겨 관계 나오지? 말을 전해서 가로되 왕녀를 박대하고 최녀 허락하여 군부 임금을 경멸하니 부마에는 오를까 귀양이나 보내어 개과하게 하지. 그럼 박씨는 지금 누구와 갈등을 하는 거야? 이 부마인 지경과 갈등을 하는 거죠? 박씨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귀양 보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씨는 부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상이 가로되 너를 죽일 것이로되 옹주를 보아 살려준 거다. 그럼 상도 싫어하잖아. 상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충족 정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배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배한다는 거 알겠지? 유배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너를 죽일 것이로되 옹주를 보아 사하나니 대응 땅에 정배하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러면 박씨 말대로 한 거네. 그치? 또 최녀 최씨는 광망한 미친 지아비를 미혹해 하여 옹주 박대하는 대로 함흥으로 정배한다. 자, 그럼 둘 다 유배 보낸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임금이 지시한 건 뭐란 얘기야? 부마인 지경은 어디로 유배를 보내? 어디? 충청도 대흥이야. 대흥. 그러면 남쪽이죠? 여기는? 조선시대 거보다는 이게 이제 이주와 관계된 거지.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최영, 최씨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북쪽으로 보내죠. 어디? 함흥으로. 냉면 먹고 싶다. 함흥냉면 맛있습니다. 또 이주라는 점에서 같은데 뭐 다른 데 풀어도 되는 건 상관없어. 자, 이제 A 여기 먼저 풀어야죠. 부마가 사죄하고 윤공과 함께, 윤공은 이제 아버지겠죠. 아버지. 윤공은 부마의 아버지 알겠지? 공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해? 크게 책망하고 죄를 물으려 해. 너 인마 왜 그러는 거야? 옹주하고 결혼을 맺으면 편하잖아.
세상 평화가 찾아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경이 가로되 부친이 어찌 소자의 뜻, 여기 부친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소자의 뜻을 모르시나이까 불과 수년이 못해 큰 환란이 발생할 거야. 소자가 끝내 박씨를 노엽게 유배를 자원했다고. 아, 자기는 뭐야? 다 큰 그림이 있다 이거지. 알겠지? 자기는 큰 그림이 있다 이거야. 일부러 유배를 자원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배를 간 것은 자신의 뭐가 반영된 거야? 유배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이거야. 알겠지?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 이거지. 큰 그림 의도 있는 거야. 공이 부마의 등을 어루만져 가로되 네 팔자라 일찍 가르친 바 없거늘 지혜가 이같이 과인하고 강인하면 이 같은 내 자식 두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보더니 기특한 거야. 갑자기 아까는 빡쳤잖아. 근데 갑자기 얘기 듣더니 갑자기 화가 가라앉았어. 변화가 된 거예요. 자식을 인정한 겁니다. A 볼게요. 자, A 보면 여기죠. 2번 4번만 보면 되지. 윤공은 상대를 대견스럽게 여긴다. 그치? 그렇잖아. 내 자식 잘 뒀다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윤공은 현재의 상황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면 신선. 뭐 신선한 타라고 이런 거 없잖아 지금. 그치? 이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팔자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알겠어요? 네 팔자다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없어요. 그럼 요거 26번은 다 풀었네. 그치? 자, 그 다음 다 이거 보자고. 얼마 그냥 안 되니까 이게 양이 적은 게 좋은 거죠. 즉시 행하여 적소로 갈새 최씨가 만극하여 하니 자, 이걸 나오는 거 체크. 부마가 어서 가로되 슬퍼 마라. 소조 귀양을 가야 우리 부부가 해로할 거라고. 다 뜻이 있다는 거지. 함경도 그 함으로 가면 감사가 형의 장인이 후히 대접하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시킨 거죠. 부마가 최씨를 안심시킨 거야. 중간중간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안심시키는 거야. 하며 담소 자약하니 최씨 감히 슬픔을 비치지 못하고 양인이 각각 발행할세. 부마는 남으로 가고 최씨는 북으로 가요. 22절 18세 함흥으로 들어가니 감사와 공시 대접했어. 말 그대로 대접을 한 거지. 편이 있으나 부모가 그리워 주야로 그러더라. 그럼 여기 간 건 누구야? 최씨 얘기죠. 최씨는 어떤 편하게 누가 환대하고. 부마는 대은 은혜 들지 아니하고 촌에서 감사나 수령이 보려와서 주는 것이 무수해요. 다른 것은 받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만 받고 번거로이와 보는 일을 다 받더라 이거지. 그럼 둘 다 어쨌든 가서 환대를 받고 있네. 둘 다. 남대로 가서 유배지에서 환대를 받고 있어. 훌륭한 인물들이라는 얘기지. 억울하게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옹주 얘기가 나와요. 공노와 노비죠. 노비를 보내니 매로쳐 보내면 말하되 내 이름이 한거한 죄 다시 네 집으로 가라. 아직 옹주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어. 알겠지? 옹주와는 내가 결혼을 맺을 게 아니니까 한번 쫓아보내더라. 그 고을 훈감과 선배를 모아들이고 물장구 치며 춤추며 노래고 날마다 종시켜 떡과 술을 걸러가며 사랑하니 부마에 가는 곳에는 양반상에 가난 자들이 무수해요.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 인싸지 인싸. 핵인싸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집 앞에서 갔다가 그곳을 도의양이라 한다고. 또 수수 가지를 심어 손수 내고 나무 심어 붓도 두고 걷는 말 세필과 영리한 종 셋을 두어 각 관이 중에 반찬을 모아시러 함흥으로 보내어 돌아오면 기별을 또 알고 소식을 알게 된다는 거야. 함흥으로 보내서 돌아오면 소식을 알게 된다는 건 어쨌든 누구의 소식? 최씨의 소식이겠죠. 또 다른 놈에게 실어보내서 인마가 도로에 굉장히 많다. 이듬해 상이 김송환을 보내어 개과천선 했는지 동정을 살피려 하시고 전교하여 꾸중하시되 내 들으니 오히려 최씨를 못 잊어서 도로에 이런 인마가 가득하니까 너 나라 업신여기고 애처로워만 하니 개과 아니었으면 일생을 너 군대 보내서 완전히 빡세게 살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상이 분노한 거죠. 상의 분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갈등 상황과 그러니까 상과도 지금 계속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둘의 애정정선에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것도 누가 지금 연관이 돼 있어? 임금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치?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자, 따져보자 그러면 하나하나. 21번 볼게요. 함경 감사는 지경의 예상대로 최씨를 환대한다. 아까 몇 번 정도? 6번 정도 있었잖아. 최씨를 환대하는 거. 1번이 답이네. 그치? 직접 함흥으로 안 가요.
윤공은 유배를 가라는 상해 명령을 거역한 지경을 꾸짖는다. 상해 명령을 거역해서 갔잖아. 유배 갑니다. 유배 가요. 그래서 어차피 가려는 게 의도가 있었잖아. 3번 4번에 보면 틀렸죠. 22번 갈등 양상. 상은 김성환에게 직영의 시를 보고받고 이에 분노하여 유배지 변경하진 않았어. 마지막에 그치? 그 다음에 상이 직영을 처벌하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박씨 요청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보냈잖아. 3은 유배지에서 최 씨를 잊지 못하는 직영의 행위를 근거로 직영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그치 그렇게 판단했잖아. 업신여기 있다고 판단했잖아. 그래서 군역이나 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시면 되죠. 갈등해서 안 됐습니다. 모두 보냈는데 벼사치에 도의양을 찾아 물품을 주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술과 안주는 받았잖아. 그치? 자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다 풀었나? 대박 다 풀었네. 그치? 이렇게 하나씩 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근데 의미가 있는 건 좀 연기이기 때문에 내용도 확인하세요. 알겠어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금방. 뒤에는 얼마 없습니다. 뒤에는 금방 끝납니다. 뒤에 남은 거 얼마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연기냐?